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 가슴에 사랑이 내린다는 50세에 등단한, 더 늦죠? 어제 리뷰한 주디스보다, 아니죠, 이게 주디스죠. 어제 리뷰한 헬렌보다 10년 늦게 등단한 여성입니다. 주디스는 91세까지 사는데요. 이 책은 70세에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로 등단 50세에 했고요. 내용은 데레사라는 아주 예쁘고 우아한 어, 소녀였죠. 그런데 그녀가 이제 난 아이 매기하고 그리고 또 그 데레사가 일찍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모녀 간의 그런 관계입니다. 참고로 이 주디스는 어머니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28년생이죠. 엄청나게 늙었죠. 뉴욕에서 아버지는 리투아니아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광고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 자신도 광고회사는 아니지만 나중에 패션 편집 관련해서 비슷한 일을 하죠. 웨슬리대를 졸업했는데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소설을 읽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하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졸업하고 나서 뭐 누구죠? 앵무새 죽이기의 하퍼리처럼 소설을 쓸 수도 있었는데 안 썼던 이유는 그녀가 유일하게 A를 맞은 게 이제 문학 쪽이었는데 그것도 A 플러스를 안 주고 A 마이너스 줬답니다. 그 교수는 그녀의 글을 즐기긴 했지만 철자법이 많이 틀렸다고 하네요. 저랑 비슷한가 보죠? 저도 철자법, 특히 영어 철자법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별론데, 그래서 어, 그쪽하고 담을 좀 쌌죠. 한 30년 정도를. 그러다가 남편이 늙은 나이에 50쯤 됐겠죠. 항공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같이 도전을 하고 내가 해보니까 그냥 할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그럼 책을 한번 써보자. 물론 뭐 대단한 성공을 기대하고 썼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다만 대학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파리에서 패션 쪽 편집을 했고 다시 뉴욕에 들어와가지고 잡지 쪽에 작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해서 썼던 게 바로 50세에 스크루플스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기가 좋으니까 미니 시리즈로 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쓴 게 데이지 공주인데 데이지 공주도 호평을 받았죠. 아주 돈 많고 예쁜 데이지 공주와 일은 많지만 돈은 많지만 일이 많아서 국적적인 러시아 왕자 간의 사랑을 그렸던데 이 책은 제가 안 읽었어요. 그리고 이 내 가슴에 사랑을 내린다가 바로 70세에 썼던 책이죠. 원래 제목은 내 가슴에 사랑이 내린다가 아니고 데레사의 보석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데레사가 보석을 아주 잘 착용했던 그런 여배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14살 때까지는 아주 집안에서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파티에 갔다가 스포츠 스타를 만나서 어릴 때는 스포츠 스타가 아주 신과 같은 그런 서포트를 받죠. 그가 테레사와 이제 패팅을 하다가 아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몰래 이제 다른 데서 낳고 그 아이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중절을 안 했대요. 원래 이 작가가 유대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데레사의 딸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데레사의 엄마
호적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딸인데 호적상으로는 여동생이 되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죠. 누군지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딸을 안 놓고 딸의 딸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딸인데 손녀로 이렇게 놓았다는 그런 사건이 요즘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대리사는 우연히 오디션에 갔다가 작은 아씨들이라는 유명한 연극이죠. 물론 책으로도 나왔지만 책이 나중에 연극으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발탁이 돼서 어, 인기 여배우가 되고 인기 여배우가 됐기 때문에 부유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뭐 그레이스 왕비가 뭐 립세션을 해줄 정도라니까 아주 부유했겠죠. 덕분에 그의 부유함 덕분에 원했던 그 아름다운 보석들을 많이 걸쳐서 어, 그녀의 보석만 해도 엄청난 규모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 한 번 틀어지죠. 여기까지는 미혼모 때문에 한 번 틀어지고 다시 부유한 여배우가 된 것까지 해서 해피엔딩으로 되면 재미가 없는데 남편이 죽죠. 뇌일열로 갑자기 죽었다는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달랑 이제 매기하고 대리사만 남죠. 그래서 대리사는 매기한테 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매기가 그 전에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어, 나이가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기도 했지만 그냥 가출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독립할 나이니까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었죠, 당연히. 처음에 뭐가 있겠어요. 인턴으로 시작을 하는데 옷은 정장을 입어야죠, 인턴이라도. 그래서 뭐 세컨드 앤 마켓 같은 데 가서 검은색으로 최대한 정장하게 보이는 거로 뭐 싸게 사고 몇십 불짜리로 해서 사고 실제로 살려면 몇백 불 하겠죠. 하지만 그런 데 나온 거는 뭐 반의 반값도 안 되니까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다행히 경매가 취소돼서 날리게 된 수억의 보석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잘 작성해 가지고 성공을 하고 덕분에 정규직 취업도 하고 사내 커플도 사내 연애도 하기도 합니다. 자, 또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대리사가 다시 최저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다시 매기한테 쫓아가지만 자기가 최저암이라는 거는 밝히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물론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뭐랄까 동정을 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였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나는 게 매기가 아까 그 사내 연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를 갖고 또 거기서 하회를 하게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한테 연락을 합니다. 대리사는 뭐 돈도 있었고 또 지명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딸의 유산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래서 행복하게 끝났다는 스토리입니다. 뭐 스토리는 통속적이죠. 하지만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줬는데요. 그녀가 이제 70대에 썼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나이죠. 그때쯤 되면 보통 80대 초반까지 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한부에 대한 생각이죠. 생명체는 전부 다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무생물은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태어났다는 거는 결국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폐암입니다. 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폐암 3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고 뭐 길어봐야 1년 사신다 그래서 그때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못할 뭐 대학원도 가시고 그렇잖아요. 그 나이에. 그다음에 딸이 미국에 시집 가는데 거기도 사실 가기 어려운데 거기도 가고 그것도 자식들까지 데리고 자식들도 뭐 보통 때 같으면
어머니도 가기 어렵지만 간다 하더라도 뭐 같이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제 1년 남으셨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맛있는 것도 먹고 덕분에 2년 동안 잘 즐기다 행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점은 폐암은 고통이 별로 없대요. 아, 다른 거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교통사고라는 거는 고통 없이 물론 짧지만 짧고 강하긴 하지만 고통의 총량으로 따지면 암보다는 작을 거야. 하지만 인간 시간을 자기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못 갖게 되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게 제일 워스트고 세컨 워스트는 이제 벽에 똥칠하면서 사는 거고 제일 좋은 게 어찌 보면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자기가 인생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꼭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는 췌장암은 상당히 아프다고 해요. 다만 하지만 어 그 원인을 미리 조기 발견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려운 암이라고 그러죠. 근데 췌장암도 좋은 점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죽는다는 거를.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인생을 좀 더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시간을 구매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산다 했을 때 일을 하면서 10 년을 산다면 뭐 8 시간은 자고 8 시간은 일하고 8 시간 나머지 8 시간 동안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시한부가 된다면은 그래서 돈을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된다면 일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10 년이 아니고 20 년이 되겠죠. 자는 시간은 어차피 똑같을 거고 하루에 8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일을 했었는데 16 시간이 되니까 2 배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또 추억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추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물론 아까 이 저자 주디스만큼 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제 체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를 체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튜브이기도 해요. 제가 죽어도 유튜브는 뭐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다른 분들도 뭐 원하신다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여생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왜 사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살려고 먹는 거지. 그럼 왜 살까요? 사는 거는 저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하게 나 자신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게 최선이 되겠죠. 저는 그게 어 책 독서를 하고 그 책을 리뷰를 해 가지고 카페에 올리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면서 여생 뭐 한 살짜리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살짜리도 뭐 100 살까지 산다면 99 년밖에 안 남은 거니까 나머지는 뭐 50년 정도 평균적으로 이하가 남았을 거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1 년 혹은 2 년.' 이 여기에 나온 데레사처럼 그럼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